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교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남자 나이 시운이 넘어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20대 애들이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엉겨붙고 놀자 그러고 밥 사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그러시느라고 좀 체력이 딸리신다고요? 거기 그 레이블은 그 전에 그 갤럭시 익스프레스 소속된 네. 러브락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인데 네. 갤럭시가 조금 사고 쳤잖아요, 보면. 몰랐어요. 좀 사고 쳐가지고 그 밴드 시대 우승한 거 5천만 원도 돌려주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 밴드 씬 전체가 막 흔들리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몰랐습니다. 어차피 공론화된 거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그런가요? 하여간 뭐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고 예. 그 후에 이제 또 파블로프라는 밴드, 그러니까 음반이 나면서 좀 이제 반응이 좀 있어요. 괜찮고 뭐 공연 가서 보니까 참 재밌는 친구들이라고요. 음악도 표방하는 게 강북 사운드라고. 강북 사운드. 네. 그래서 피처 사진 제가 찍으러 가잖아요. 네. 정릉 그 달동네로 아이들 데리고 산을 하나 넘어야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팀 멤버 중에도 한 2명 정도가 지금 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난갈 딛고 좀 응원차 해서 저도 이제 휴가도 여름이잖아요. 네네네. 대천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 새벽에 떠났다가 새벽에 왔죠. 이제 뭐 몸이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럼 뭐 단순히 사진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러신 겁니까? 그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꽁 먹고 알 먹고. 네. 1타 2피. 네, 뭐도 또 있는데. 일석이조. 님도 보고 뭐 뽕도 따고 뭐 이런 식으로 일도 하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왜 그 얘기 안 하나 했어요.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주가 머드 축제 했거든요. 저는 머드 축제 초창기 때부터 한 10년 정도 다녔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여름 뭐 축제로는 대표하는 축제가 됐고 글로벌 축제죠 이제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줄을 피했죠. 아하. 하루 65만 명씩 몰리거든요. 아유. 그럼 뭐 그래서 그 줄을 지나고 평일에 이렇게 하니까 좀 한가했어요. 좀 한가했는데 가서 날씨는 되게 뜨거웠지만 이 멤버들도 초등학교 이후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아보기가 처음이라고. 그 20대 청년들하고 같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물싸움하고 놀다 보니까 물에서 놀 땐 좋은데 후유증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더더욱 오늘 대한민국 여름 휴가 특집 여름 명품 여름 음악 축제 페스티벌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러고 보면은 지금도 각 해수욕장 해변에서는 공연이 많이 열려요. 그렇죠. 이제 과거처럼 그때는 참 볼 게 없었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워낙 뭐 다채널로 다양화가 돼 있어서 어디서 뭐가 열리는지조차 모르는데 동해 안에서도 곳곳에 그 밴드들도 많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향이 강릉이잖아요. 명색이 경포대 물개인데 제가 모르는 해변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데서 공연하면서 참 좋다 그러고 혹시 뭐 이 바다는
동해인데 네. 이 서해안을 가보니까 역시 좋은 게 물이 미지근하니까 네. 놀만해요. 맞아요. 동해안은 너무 차가우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급경사로 예. 깊어지잖아요. 네. 근데 서해안은 이렇게 되게 완만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동해 고향 쪽이 아닌 서해를 선택한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강변가요제라 그랬죠. 강변가요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변가요제는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 행사도 여름 그냥 그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이벤트로 그 보통 이전에 다 뭐 TBC TV라든가 MBC TV 여기서 지상파 TV가 주관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 MBC 강변축제는 이제 FM 라디오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이 좀 달랐죠. 네. 요 비슷하게 또 했던 게 그 TBC에서 사랑의 듀엣쇼라고 그 FM에서 그런 것도 했었고요. 라디오들도 그때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면 그런데 워낙 또 반응이 있어가지고 노래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례화를 시켰고요. 강변 가요제로 바뀐 거죠. 그 주로 청평에는 안전유원지. 예. 참 그때 좋았어요. 갈 때 수박 딱 들고 메고 맥주 이렇게 한 캔 가지고 가서 물이 시원하니까 물에다 넣어놓고 기타 치고 그 강에 발 담그고 공연 이렇게 보고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강변가요제는. 그러니까 천변에 강 위에 거기다 무대를 꾸미고 말이죠. 수변 무대죠. 수변 무대입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그 발 담그고서 그렇죠.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그리고 이 청량리역에서 그 완행열차를 타고 비둘기호였죠.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도 너무 낭만적이었고 일단은 요즘처럼 차 안에서 떠든다고 눈을 기고 이런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당연히 떠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비둘기호는 3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한 좌석에 통일호는 2명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장거리 보통 이렇게 갈 때 열차를 뭐 그때 완행열차 한 12시간 이상씩 타잖아요. 네. 그 의자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잠자기엔 아주 또 그 자리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죠. 심지어는 그 짐 올려놓은 거기 올라가서 자는 친구들이 그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거기서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량리에서 그 안전유원지까지 가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죠? 그렇죠. 비둘기호 타면은. 꽤 걸렸고. 그리고 빨리빨리 가지도 않았고, 빨리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놀고, 기타 치고 노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조용히 좀 갑시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거였었죠.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조용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민원이 들어갔겠죠. 네네. 청량리에서 통기타 가고 찍고 타면 다 압수당한 적도 있었죠. 70년대에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문기사에 청량리 앞에 압수한 통기타가 이렇게 산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청량리에서 안 타죠. 이렇게 청량에서 이게 그 선발대가 타는데, 그렇죠. 야 오늘 압수한다. 이러면 그 다음 역으로 가서 타는 또 순발력을 받아요. 성북역 이런 곳에. 그렇죠. 휘경역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휘경역에서 많이. 잠깐만, 휘경역에서 쓰던가요? 섰어요. 그렇군요. 석계역 정도에서 섰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안 타고 꽤 다 이렇게 옛날에 좀 놀아본 듯한 형들이 보면. 근데 그런 게 007 작전처럼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차비도 저렴했잖아요.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과 MT 가거나 그럴 때도 그거를 몇십 장 사갖고. 그때 당시에 통기타도 그 합판 같은 정말 저렴한 국내산. 세고비아. 세고비아는 좋은 거고요. 보면 좌표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이런 강변축제 가가지고 놀고 또 그땐 튜브나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또 그 통기타를 가지고 튜브를 대용해가지고 놀다가 소리가 잘 안 나. 이게 물 먹어가지고 그러면 밤에 그거 다 뜯어가 캠프파이어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통기타 예전에 좀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참, 네.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추억을 자극해? 그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하튼 이 강변 축제가 강변가요제로 거듭나게, 그러니까 볼륨이 확장된 거는 히트곡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 예. 이름도 참 에너지틱했어요. 에너지가 넘쳤죠. 홍삼 트리오. 이거 참 이 건강 웰빙스러운 이름 홍삼 트리오. 이 강변가요제는 유독 그 이런 친구 많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 주현미 씨도 진생 라센이라고 인삼뿌리. 예, 진생 레딕스라고 네. 중앙대 약대 밴드 이름이었죠. 진생 그렇죠. 레딕스. 인삼뿌리. 뭐 인삼 삼한 사람들이 수상을 많이 했죠. 예, 거기 출신이군요. 네. 여름철은 그만큼 젊음에 네. 또 어떤 그리고 태양 이런 거긴 정말 젊음들이 모여서 사고도 많았고 참 자,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일단 이 홍삼 트리오 곡이 히트하면서 여기는 뭐 프로로 데뷔를 했죠. 네. 데뷔를 해서 히트곡도 많이 냈고 83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강변가요제가 22년 동안 롱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후에 뭐 이선희 씨, 이상은 씨라든가 뭐 네. 이상우 씨, 네네. 이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배출한 가수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그 신인 가수 등용문이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각광을 받는데, 네. 그, 대학가요제도 그랬고, 대부분 이제 대학생 가요제들이 초창기에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네. 이렇게 뭐 추억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이런 정도 어떤 추억과 낭만,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 가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네. 이게 어떤 신인 가수 등용문 이렇게 되면서 좀 그 순수함이 좀. 참신함이 사라지죠. 네, 사라지면서, 그냥 뭐 대학생 가요나 이게 가요제 노래나 그 일반 그 가요가 다를 게 없어지면서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명명을 이렇게 잇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런 상업성도 사라지니까 영양가도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80년에 그 강변 가요 축제였나요? 처음에 이름이? 예. 79년도입니다. 79년도에 예. MBC FM 강변 축제였는데 그렇죠. 예, 2회 때부터 그렇게 됐군요. 자, 홍삼 트리오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음에 소개할 팀은 어디입니까? 동상받은 건아들의 가슴을 펴고라는 노래인데 네. 건아들은 이미 대학가요제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네. 이미 대학가에서는 꽤 이제 유명 캠퍼스 밴드였죠 보면 이 강변가요제도 나가서 이 노래를 불러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는. 이 형님들은 아직도 음악하고 계시잖아요. 모두 오리지널 멤버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몇 분이 모여서 그렇죠. 저 교회에 가면은 건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 팀도 상당히 음반을 좀 냈고 네네 뭐 금연이라는 곡도 그거는 좀 상당히 음악 스타일을 바꿔갖고 그렇죠.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 뭡니까 좀 야리야리한 노래들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하드하게 금연이라는 노래를 예.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니까 젊은 미소 이런 거 할 때는 야리야리 했었는데 그죠? 네. 강변가요제에 이어서 또 일회대회는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또 그 해변가요제가 야외에서 하기가 힘들어져서 네. 실내로 이제 실내 여름 축제로 바뀌는데 네네. 일회대회 때도 젊은 미소라는 노래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로 또 입상하시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건아들이 거의 뭐 상을 거의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임대영 PD께서는 뭐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미지 같은 거 나오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재밌겠네요. 네, 지금 권아들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장발, 네, 80년대 초반에 그땐 다 저랬죠. 장발에 안경은 또 이렇게 잠자리 눈처럼 큰 커다란. 예. 그렇죠. 당시에는 뿔테는 촌스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금태가 아니면 노란색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랬었던 맞아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건아들의 음악을 듣고, 그리고 장남들도 있네요? 장남도 나왔었죠. 네네. 이름들이 재밌죠? 장기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장기들이 있었죠. 예, 어미노 신천블루스를 이끌고 계신. 요때가 그 이유가 외래어 사용을 못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니언스가 양파들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아들, 장남들, 장기들까지 상당히 마초적인 이름들,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장남들도 소개시켜 주시죠.
장남들은 해변가요제 본선에서 바람과 구름이라는 노래로 장례상 수상했었잖아요. 네네. 바람과 구름은 뭐 7080 캠퍼스 밴드 노래로는 뭐 명곡 반열에 그렇죠. 올라있는 곡인데 이 강변 축제도 또 출전했어요. 여름바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노래는 전현록 씨 작사 작곡한 지나간 옛 추억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이 거리 나 여기 왜 왔나 이렇게 하는 되게 예. 유명했던 노래인데 네네 그렇게 하니까 좀 알겠네요. 네, 네. 그 노래인데 왜 그게 노래가 지나간 옛 추억인데 네. 여름바다로 또 이 강변가요제 컨셉에 맞춰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가사도 일부 바꾸고 곡도 조금 네. 작사 작곡자도 다르게 발표했는데 네. 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장남들의 여름바다가 좀 음악 좀 안다는 선수들 등에서는 좀 회자됐던 노래예요. 그렇군요. 1979년 경기도 가평군 청평유원지에서 처음 개최되어 2001년에 폐지된 강변가요제. 그러니까 79년 지금 수상작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 형식은 락 밴드 형식을 했지만 사실 음악 자체는 락이라고 볼 수 없는 락 발라드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포크가 대세였기 때문에 약간 포크 느낌도 있고. 그렇죠. 락 음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뭐 그런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개념이 좀 잘 잡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권아들도 그렇고 장남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여름 음악 축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분명했어야 되죠. 바다라든가 뭐 여름, 젊음, 태양 요런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는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간 옛 추억 이렇게 되면 뭔가 이것도 좀 가요스럽잖아요. 네. 여름바다. 네. 여름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또 강변가요제 또 딱 맞죠. 네, 그렇군요. 권아들의 가슴을 펴고 그리고 장남들의 여름바다 함께 들었습니다. 저 권아들 같은 경우는 옛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해외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고 같이 만나갖고는 그 노는 장면을 이제 SNS에 본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멤버가 같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 멤버들이 같이 음악하면서 자기 업소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음악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참 좋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참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은 뭐 나이 들어도 또 올드 팬들 그 시장이 있으니까 공연 시장이. 우리나라도 7080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전업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 시장이 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그런 풍토가 좀 덜 되기도 하고 음악을 나이 들어서도 그 음악을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풍토가 좀 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여유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예전에 팝스타들이 간간히 내한하더라도 상당히 그 장사가 잘 돼요. 그죠? 그렇죠. 네, 비싼 입장료임에도 불구하고 꽉꽉 모여갖고. 왜냐하면 이제 그 노래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들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곡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2회 대회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2회 대회 금상수상곡인 고려대 혼성 4인조 보컬 그룹이죠. 한울타리의 푸른 여름에는. 한울타리 푸른 여름에는 여기도 여름이라는. 한울타리 뭐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 최진희 허영래 냈던 예전에 혼성 듀엣 밴드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 이름도 한울타리 있었어요. 그때는 나의 인생. 그때는 나의 인생이. 예, 맞아요. 사랑의 미로라든가. 뭐 예. 거기하고는 다른 팀이죠. 네. 그렇군요. 보니까. 후배, 손병희 씨가 후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예. 그렇죠? 고려대학교 출신입니까? 네네. 그렇군요.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예. 네, 이분들은 이 노래 뭐 그 당시엔 상당히 라디오를 많이 탔었는데 프로 뮤지션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아마 순수하게 그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나왔던 그 대학가의 노래꾼들이죠. 아, 근데 1회가 79년이었는데 2회는 81년이네요. 그러니까 2회 대회가 열렸으면 1980년도에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80년도 봄에 굉장히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어서 여름 음악 축제를 금년에 또 세월호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축제들도 취소되고 연기된 일이 벌어졌듯이 그 1980년도에도 그 인기는 대단했는데 열리냐 안 열리냐를 놓고 그때 대학가도 그렇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화두였어요. 그런데
뭐 정서상 네네. 안 여는 게 좋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3회대가 엄청나게 네. 그 기대가 폭발됐고 라디오가 아닌 이제 지상파로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회 80년 거를 건너뛰고 2회가 이제 81년도에 열렸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2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그죠? 1회는 그렇죠. 홍삼 트리오, 남성 트리오가 기도로 대상을 받았고, 자, 예. 남성 트리오가 네. 1회 대회, 2회 대회 연속 그랑프리를 계속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홍삼 트리오는 뭐 저 노래가 히트할까 싶어서 네. 원래 이 실황 음반 그 제작했던 데가 지구 레코드인데 네. 정작 자기네에서 그 그랑프리를 받았는데 독집을 제작 관심도 안 가졌거든요. 네. 다른 데서 발빠르게 어. 이 홍삼 트리오 독집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2회 때는 이 사랑의 하모니는 지구에서 바로 전속을 해가지고 예. 이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별이여 사랑이여라든가 네. 야화 야화. 밤에 피는 너는 야화. 그런 곡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강변가요제에서 수상을 하면은 인기 가수가 된다는 네. 새로운 공식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지망생들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 이제 결정판이 1984년도 강변가요제 아니었겠습니까? 이선희 씨. 이선희. 네, 그 치마만, 그 여성 참가자는 치마만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바지 입고 나왔다가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한테 그 치마를 빌려서 입고 나가서 상 받은 다음에 그걸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없어져 갖고 못 돌려줬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이선희 씨 좋아하셨나 보네. 그렇게 상세하게 하시는 거. 아니, 이거는 꽤 알려진 그 야사인데요. 그래요? 꼬마에게 뭐 빌리 그런 얘기는 난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때 4회 때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선희 씨가 치마 입은 모습은 처음 봤죠. 네. 그리고 전형적인 그 80년대 유행했던 잠자리 이렇게 큰 안경 끼고. 뿔테 그 큰 안경이었고, 네. 그리고 뭐 뽀글이 파마. 그렇지. 촌스러움의 극치. 하여튼 되게 촌스러웠어요. 예. 노래 하나는 정말. 잘했죠. 어떻게 저런 목청이 있을 수 있나. 예, 사막오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남녀 듀엣으로 이렇게 했었죠. 예. 오늘 뭐 마지막 순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마지막 곡은 저희 고향 팀이죠. 천국의 이방인이라는 뭐 관동대하고 이 강원도 쪽 강릉대와 강원대생에 예. 주축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네. 태양의 예언이라는 노래로 또 그랑프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제법 나왔어요, 이 노래도. 잠깐요. 밴드 이름이 천국의 이방인이고 노래 제목이 태양의 예언이에요. 예. 정말 거창하네요. 그때는 네. 학창 시절엔 그렇잖아요. 그리고 멀쩡히 잘 치던 놈들도 군대 가면은 갑자기 무슨 김사과처럼 이렇게 네. 그 도인들처럼 이렇게 네. 편지 편지 보내는 쓰고. 거 보면은 아. 잘 있었는가 뭐 해가지고 보면 아우 좀 근데 또 그때는 또 그런 게 나는 여기서 실존의 고독과 싸우고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랬었어요. 그때는 좀 문학소녀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그 표현하는 것들도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생각 애들 아니에요. 천국의 이방인이 불러줍니다. 태양의 예언. 야, 이거 세상에. 하긴 저도 중학교 때 애들끼리 놀면서 어떤 놈이 야, 우리 밴드 만들자. 그 밴드 이름도 결정했어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아틀란티스의 후예들. 그래서 와 멋있다. 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멋있다고 해서 밴드 이름 만들어놓고 밴드는 결성하지는 못했죠. 뭐 인어인간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틀란티스의 후예들. 예. 그때 아틀란티스의 사나이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한테 꽤 인기 있었거든요. 제가 이 칼럼 연주하면서 네. 밴드들 스쿨 밴드 시절부터 그 이름을 다 컬렉션 하거든요. 네. 정말 별의별 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다 철학적이고 보면은 네. 이게 무거워요. 아주 가벼운 것도 아니면 아주 천박하든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낭만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낭만이다. 낭만이 뭐야? 그럼 대책 없이 그냥 시류에 상관없이 그냥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10대 말과 20대 초에 그러한 열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것이 낭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강변가요제는 그런 어떤 사회성과는 상관없는 네. 낭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가장 상업적인 네. 그 가요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나중에는 정말 가장 또 각광을 받았던. 네. 그러니까 22년씩이나 롱런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참 답답했었던 시절. 유신 독재가 끝나니까 전두환 독재가 들이닥치면서 마음 둘 곳 없었던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직접 운동의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예,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젊음의 그런 특권, 개인적인 즐거움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것의 그 분출구 중에 하나였죠, 분명히. 그렇죠. 예, 초창기에는. 예. 오늘도 최규송의 대중음악 LP 가이드를 통해서 여름 휴가 특집으로 이렇게 강변가요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연포가요제를 하나 더 할까. 연포가요제는 연포해수욕장에서 주최한 겁니다. 그 해변가요제가 열렸던 거기가 네네. 그 TBC가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50 들어서면서. 네네. 그러면서 KBS에서 사랑의 듀엣쇼라는 거를 연포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좀 기다리는 걸로 할까요? 연포가요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연포가요제하고 사랑의 듀엣. 사실 강변가요제는 이게 22년이나 해서 예. 히트곡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껏 하시죠. 뭐 예. 그때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순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지금이님, 그리고 동대문구 휴경동의 서울이요, 김용길님 두 분 예비로 가입해 주셨고요.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슬로우 앤드 스테디님, 슬로우 앤드 스테디님, 그리고 전남 나주시에서 초코송이님, 이 두 분이 출자까지 맞춰주신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그리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고, 일상은 일상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우리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는 거였고요. 아무리 먹어달라고 저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